네, 글로벌 이슈들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허정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 양상 이런 부분 계속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솔레이마니 사망 직후 이런 이란과 미국 간의 이슈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사우디발 피습 사건이 나왔을 때 국제 유가 급등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또 나왔었는데 현재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몇 달러 선까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중동 분쟁이 계속 불거질 때마다 유가가 크게 좀 움직이면서 시장 압박 요인이 되곤 했는데요. 이 CNBC에서는 향후 이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된다면 유가가 8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당시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국제유가 살펴보시면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8달러 선, 장중에 69달러 선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WTI 역시 63달러 선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유라시아 그룹의 정치 전문가는 이란이 대응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라고 단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겠지만 이란이 대응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된다면 80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오펙의 추가 감산 효과도 남아있고 또 이제 원유 생산이 올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먼저 공습을 시작했고 아직 이란에서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갈고리에 걸려있다. 즉 이제 유가 급등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사실 중동 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전해질 글로벌 이슈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워낙 이슈에 따라서는 국제 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건에 따른 이제 수혜 또는 피해 종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는 가이드라인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외신들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과 중동 간의 분쟁이 뭐 30년 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좀 요인들이 발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그간 수익을 봤던 섹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CNBC가 지난 30년 동안 중동 위기가 벌어진 후 주식시장의 변화를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제 그간 중동 위기 발생부터 한 달 그리고 3개월간의 수익 도표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 84% 급등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5.9%를 웃돌았고요.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 70%, 또 증시 같은 경우도 0.9%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채권은 0.3%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또 상황이 바뀐 모습입니다. 네. 오일 그리고 유가와 증시는 또 상승폭을 키운 반면에 금 그리고 달러 채권은 오히려 더 하락폭을 키웠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발생 후 한 달 이 단기적인 투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될 장기 투자 전략을 또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가와 증시는 장단기 모두 수익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금과 달러 채권은 3개월 뒤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증시 흐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의 단기 상승 압력이 불가피한 점을 꼽았습니다. 때 정유 그리고 조선업 등이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실적으로 시선이 쏠리면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 관심 실적으로 쏠릴 전망이고요. 또 7일 하이테크 기업들이 참가하는 CES 2020 첨단 기술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을 하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코스피 지수 2145에서 2215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글로벌 수혜주로는 유가와 증시 또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유와 조선업이 꼽히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제 지난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렸던 그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뭐 목요일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1월 1일이 껴있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발표가 됐었고요. 중동 리스크에 아무래도 좀 관심은 가려진 모습이긴 했지만 좀 핵심 사안들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번지면서 국제 정세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주말이었는데요. 네. 금요일장 이제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 정책 동결을 시사하면서 미국 경제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시죠.
네, 이제 연준 위원들은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한 금리 정책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위험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두 가지 리스크, 이 무역 긴장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이 경제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위원들은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진단으로는 미국 경제 위험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면서 경제가 안정적인 한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제 전망 위험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방 쪽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중기적으로 재정 부양 효과가 옅어지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할 수 있다고 꼽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이 그간 연준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발언들입니다. 이제 일부 위원들이 낮은 금리가 지나친 위험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것인데요. 저금리로 인한 위험 투자가 금융 안정을 해칠 경우 향후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일부 위원들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 연준이 이제 글로벌 정치 상황 또 이제 미국의 지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리스크 요인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는데요. 글로벌 IB들은 이제 올해 연준의 정책 그리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0.25%포인트 소폭 인상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FOMC 의사로 공개된 내용들, 핵심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어떤 것들을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이제 연준 FOMC 의사록을 발표하면서 이날 또 이제 이란 공습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향후 정책과 함께 또 중동 상황 전망에도 또 코멘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에서 2.15%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금리 향방을 추측하기에는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도 빠른 확장을 조금은 우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란 사태에 대해서는 원유 생산이 최고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반응이 과거의 중동 분쟁 상황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발언을 이었는데요. 현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고요. 최근 이제 발표된 제조 PMI 부진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 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진 않는 정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른 기업 투자가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강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고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조업 부진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며 미국 경기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올해 경제 성장률 2에서 2.5%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상황에 대해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FOMC 위원들 역시나 페드 위원들 역시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신감 역시나 내비쳤다라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올해 2020년 가운데서도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뭐 별다른 변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 또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